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복면 은행 강도 2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아들이라니. 현금으로 드릴게요. 손의 떨림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 그리고 통장을 건네는 순간 흰 종이 한 장이 그 사이에 끼워졌다. 파란 볼펜 글씨 6자가 보였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세상이 멎었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며 위로 솟구쳤다. 무슨 뜻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눈동자만으로 문 쪽을 가리켰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빨리요. 영자는 몸이 이끄는 대로 일어섰다. 걸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의심받지 않게 평소처럼. 출구까지 10걸음 남짓.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자동문이 느리게 열렸다.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뒤쪽에서 굵은 고함이 터졌다. 모두 엎드려. 평범한 9월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신림동 골목 깊숙한 곳에 영자 할머니는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76의 나이, 허리는 굽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라디오를 켜고 보리차를 끓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맑음, 최고 기온 섭씨 25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영자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9월의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가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딱 좋지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오늘은 지팡이 없이도 되겠네.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관 옆에 세워둔 지팡이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5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노란색 니트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작년 가을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것이었습니다. 색이 곱다고 손자 준노가 칭찬했던 옷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영자는 이 옷을 아껴 입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죽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통장 2권, 주민등록증, 낡은 지갑, 그리고 손자가 좋아하는 초콜릿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콜릿은 어제 슈퍼에서 샀습니다. 준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브랜드였습니다. 1,500원짜리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습니다. 주름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손자에게 힘이 되어주자.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준노는 23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준노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영자가 준노를 키웠습니다. 연금과 적금을 깨가며 손자의 학비를 댔습니다. 밥을 굶어도 손자만큼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옷을 안 사도 손자의 교복은 새 것으로 맞췄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준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노,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나야 뭐, 먹었지. 국에 밥 말아서. 할머니, 준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인데요. 책도 사야 하고 친구들이랑 밥도 좀 먹어야 해서요. 혹시 30만 원 정도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영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미안해하며 이 말을 꺼냈을까. 23세 청년이 할머니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래. 우리 준노, 할머니가 월요일에 찾아서 보내줄게. 걱정 마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왔고 아들이 보낸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30만 원을 빼면 90만 원.
이번 달 약값과 생활비를 쓰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자가 공부하는데 돈이 아깝겠습니까? 영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은행 가서 30만 원 찾기. 그렇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몸이었으니까요. 골목을 지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자 씨, 어디 가세요? 아, 은행 좀 다녀오려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럽니다. 박 사장님도 장사 잘 되시길.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세탁소를 지났습니다. 분식집을 지났습니다. 모두 오래된 가게들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20년을 버티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외벽, 큰 유리창, 자동문. 깨끗하고 시원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이 은행을 30년 넘게 이용했습니다. 통장을 처음 만든 것도 여기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을 받은 것도 여기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에어컨 냉기였습니다. 여름엔 더위를 식히러, 겨울엔 따뜻함을 느끼러 가끔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은행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만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쉼터 같은 곳. 대기석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2명, 젊은 여성 1명, 그리고 할머니 1분. 모두 조용히 번호표를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영자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7번. 전광판을 보니 지금은 13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4명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벽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3만 4천 원. 국민연금 57만 원이 들어왔고 아들이 보낸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남아있던 돈이었습니다. 30을 빼면 93만. 이번 달은 좀 아껴 써야겠네. 영자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쯤 들었습니다. 생활비는 최소 4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되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구에서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딱딱딱딱.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영자에겐 익숙했습니다. 이 은행에 올 때마다 들었던 소리였으니까요. 보안 요원이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문을 열어주고 가끔 번호표 뽑는 기계를 안내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보안 요원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뻣뻣했습니다. 자꾸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선이 은행 안쪽을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눈빛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영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피곤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힘들겠지요.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4번, 15번, 16번. 이제 곧 자기 차례였습니다. 영자는 가방 속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도장이 있는지 모두 챙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7번 3번 창구. 영자의 차례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늘 보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혜.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영자가 은행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고 설명이 자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가능하면 지혜의 창고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지혜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영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 용돈 좀 찾으러 왔어요. 30만 원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 주세요. 영자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지혜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영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눈동자가 화면을 보는 듯했지만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은행 안쪽, 보안요원 쪽, 출구 쪽. 시선이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지은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오래 살며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의 표정, 손의 움직임, 숨소리. 그런 것들은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누군가 두려워할 때, 누군가 무언가를 숨길 때. 몸은 먼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젊은 여자가 무언가를 참고 있었습니다. 긴장, 혹은 공포.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묻는 순간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금을 꺼냈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띄게 심하게.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통장 사이에 흰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영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뇌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망. 무슨 일이? 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으로 출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빨리요.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영자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돈을 집어넣고 통장을 가방에 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걸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의심받지 않게. 출구까지의 거리는 10걸음 남짓.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걸음, 5걸음, 6걸음. 자동문이 보였습니다. 흰색 유리문. 저 문만 나가면, 저 문만. 7걸음, 8걸음, 9걸음.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번째 걸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굵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모두 엎드려! 영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한다고. 빠른 걸음으로 은행에서 멀어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비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강렬한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요. 빨리 들어오세요. 빵집 주인 김미숙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끔 식빵을 사러 들렀습니다. 미숙이 영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신림동 은행이요. 총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은행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공포가 목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제발 무사해야 해라. 그 젊은 직원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용기를, 그 따뜻한 마음을 영자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빵집 창문 틈으로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방패를 들고 총을 들고 은행을 포위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옷, 헬멧, 방탄조끼. 유리문 앞에 대기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무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나오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침묵. 은행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 5분, 10분. 영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숙도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경찰이 왔으니까요. 미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마스크의 남자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경찰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의자 확보. 인질 안전 확인 중. 사람들이 하나둘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다들 살았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담요가 어깨에 덮였습니다. 손에는 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혜야, 영자가 불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여기 서 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말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일을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 보안 요원의 이상한 행동, 지혜의 떨리는 손, 그리고 쪽지. 직원분이 통장을 건네실 때 쪽지를 끼워주셨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직원분의 용기가 어르신을 살렸네요. 맞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 안에 갇혀 있었겠지요. 형사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자의 말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도윤. 그 이름. 아니 설마.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영자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6입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지는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46. 창원. 그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2003년 건설 현장 사고 당시 등록된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피의자를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자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머리, 굳은 턱선, 왼쪽 눈 밑에 점. 영자는 알아봤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20년 전 서울로 떠난 그 아들. 명절에도 돌아오지 않았던 아들. 전화도 끊고 살았던 아들. 도윤도 영자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거기 계셨어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도윤아, 그 한마디를 겨우 꺼냈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거기 계신 줄은.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모자만 남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20년의 시간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왜 그랬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식당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손님도 많고, 돈도 벌고, 그래서 가게를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가게 2개가 동시에 망했어요. 빚만 3천만 원 남았어요. 영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매달 500씩 갚아야 하는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안에 30만 원 못 구하면 오지 말라고요.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30만 원. 못 구하면 집에 찾아간다. 마누라랑 딸년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영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만 원. 자신이 손자 준노에게 주려고 찾으러 갔던 바로 그 돈. 아들도 30만 원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털려고 한 거니?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있었어요. 제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총은 가짜였어요. 장난감 총이에요.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진짜 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효도 한 번 못한 놈이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용기가 없었어요. 비겁하게. 은행을 털면 돈도 구하고 잡히면 감옥에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잘못했다. 하지만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눌러주신 그 순간부터 다음 반전이 시작됩니다.